자,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. 첫 번째가,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, 그러니까 1단계 공부 방법이 저는 두 가지로 해놨는데, 개념을 쌓는 공부, 개념을 연결하는 공부,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놨는데, 이 개념을 쌓는 것이 우선입니다. 그리고 나야 개념을 연결하는 공부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게 우선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, 제가 이거 영어로 써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국말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, 이게 기본적인 공부 방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은,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, 제가 제안을 드릴 때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주제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주제를 따로 이 강의를 보시면서 따로 정하셔서 그걸 가지고 방법에다 적용을 시켜서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. 그게 가장 확실하게 이 방법을 해보면서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해볼게요. 왜냐면 그게 진짜 두뇌를 쓰는 방법이니까요. 네. 자, 그러면은 방법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, 이게 학생들이라면 학교 공부에 있어서 요즘 학생들 뭐 저희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많죠. 이 방법하고 제가 다음에 올리는 거 그 두 개만 확실하게 익히면 학교 공부하는 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예. 그리고 프로젝트도 그렇고요. 예. 글 쓰는 것, 발표하는 것, 그리고 이런 것에다가 제가 이제 후에 보조식으로 이제 좀 잔잔한 기술 같은 거, 공부의 이제 기술이죠.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를 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효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,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당장 올리지는 않고 후에 가서 이제 시간이 될 때 슬라이드도 물론 요번에 발표할 때는 가르치는 방법도 가서 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이제 제가 그거는 뒤로 좀 미루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.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것. 왜냐? 사고가 멈추는 거는 이해했다, 알았다, 지식으로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면 질문으로 열어놓으면은 후에 내가 어느 순간 어디에 갔을 때 내가 질문을 던졌던 것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뭔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과 연결이 되는 순간 두뇌가 한 번에 불이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항상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내는 것. 자, 그런데 제가 앞에 강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질문에도 종류가 있다 그랬죠. 답을 찾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닌 질문이 있습니다. 여기서는 이것을 훈련을 하기 전에는 그거는 2단계나 가서 이제 실제로 구분하실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데, 여기서는 그 질문의 종류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일단 내가 질문하는 훈련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가기 전에, 일단 본격적인 방법 전에 내 두뇌가 실제로 얼마나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. 예.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인과의 법칙을 적용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 인과의 법칙은 뭐 이거잖아요.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. 인과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. 제가 얘기한 건 다 방법론이기 때문에. 예. 자,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. 제일 먼저 이게 뭐 영어를 좀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보세요. 주제는 물입니다. 물. 간단하게 이제 물입니다.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하시느냐. 여기 이제 밑에 부분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. 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딱 던져보세요. 정의를 묻는 질문.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제가 공기다, 아니면은 주식이다. 이 주식은 좀 복잡할 겁니다. 뭐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선 물이란 무엇인가, 공기란 무엇인가, 사랑이란 무엇인가, 이렇게 질문을 내려보세요.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답을 여기다 쭉 한번 적어보세요. 설명을.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. 물이란 삶의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, 또 호수를 이루는 물질,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.
자,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번째 단계가 실제로 인과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겁니다. 자, 그게 뭐냐? 두 개의 그 질문을 세트로 만드는 겁니다. 여기서 앞에서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거, 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물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. 요걸 가라고 한다면 그 호수를 이룬다 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? 가가 없으면, 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가 존재할까? 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가 존재할까? 이렇게 묻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호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? 호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뒤집어서 존재할 수 있는가? 존재할 수 없는가?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세트로 만듭니다.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? 분석을 합니다. 물이 존재했을 때 물이 존재한다면 호수가 존재한다. 참이죠. 근데 호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, 그러니까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호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거짓이 되죠. 호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물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참이 되는 거죠. 예가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나가 아니요, 하나가 예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면요. 사실상 물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물은 호수를 이루는 물질이라는 이 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네,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. 많은 경우 제가 짐작하건데요. 많은 경우 하나나 둘 정도 질문에 매치되는 경우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아니면 아마 거의 못 찾으실 분들도 꽤 될 겁니다. 네. 3개 이상 찾을 분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것을 가지고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그 부합하는 질문과 서술이 부합하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고력 자체가 굉장히 이 발달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.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가시면서 하나 둘씩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마 중간중간에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늘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이거를 책을 써서 지금 교정을 보내놨는데 같이 글 쓰는 영어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 방법을 딱 보더니만 자기 이거 가지고 학생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면서 이제 답장이 왔었는데, 여러분들이 만약 선생님이나 뭐 가르치는 저거에 있다면 한번 써서 학생들의 사고력 정도도 측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에 들어가겠습니다. 전체적인 방법은 이겁니다. 질문하고 관찰한 것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요약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건데,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. 저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금방 보여드릴 텐데, 그래서 뭐냐면은 그리고 합성어라고 하는 거 있죠. 한국에서 쓰면은 이 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합성어가 굉장히 많은데, 이 합성어들은 다 깨야 됩니다. 깨서 각각을 다뤄야 됩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 이런 단어들처럼 2개 이상 돼 있으면 이것도 쪼개서 각각을 따로따로 다뤄야 됩니다. 이제 제가 여기에는 예를 드는 게 이제 비하고 물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비하고 물을 갖다가 주제로 놓고 하면 이게 뭐 둘 다 비도 단순한 개념인데 이게 비하고 물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이걸 보시면 조금 다를 겁니다. 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? 구름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구름에서 이 컨덴세이션, 응결이 일어나야 되죠. 물들이 서로 응집이 돼야 되죠. 그 다음에 중력이 끌어당겨야 됩니다.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개념, 앞에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름이 어떻게 이사하고 이것까지 다 빼놓고 나서라도 그 비라고 하는 개념 하나는 개념이 적어도 중력하고 컨덴세이션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복잡해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. 처음에.
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 물처럼요, 이 물은 딱 하나니까, 네,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물 여기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딱 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게 해놓은 게 뭐냐면, 요거를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? 수력 발전,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, 생명공학, 그 다음에 미시 경제,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, 요것들은 합성어입니다. 합성어는 쪼개서 핵심 요소를 찾아가지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. 심장마비, 그 다음에 주식시장,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쪼개서 나눈 다음에 핵심 요소 찾아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제 뭐 요거까지 다 다루기는 힘들고요. 자, 처음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주제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? 물의 정의를 묻는 질문입니다. 물이란 무엇인가? 요거 앞에서 했을 때 프리스텝이라고 전 단계에서 한 거 있죠? 그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. 육하원칙에서 나오는 질문들 있죠? 이거하고 오감, 내가 이 감각을 통해서 실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바꾼 겁니다. 물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요거는 정의를 묻는 질문은 이제 항상 공부를 하면서 정의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어놓는 것이고요. 또 이것은 앞에서 보셨듯이 인과의 법칙을 갖다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정의를 묻는 질문에 내가 서술한 것이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요게 첫 번째 질문은 들어오는 거고요. 많은 경우에 이런 정의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좀 답하기가 어렵죠. 예, 그런 것처럼요. 자, 두 번째 요 밑에서 오는 게 이제 실제로입니다. 질문인데 육하원칙을 가지고 내가 관찰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. 내 눈에 보이는 물은 지금 어떤 색인가? 내가 물을 마셨을 때 나는 어떤 맛을 느끼는가? 바로 이런 질문들로 바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것을 공부의 시작점에서는 이 목적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공부가 자꾸 옆길로 새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뭐 마시는 데 쓰고, 이거는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. 근데 사고 자체가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3번에 제가 놓은 것이 이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질문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해 놓는 현상입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나면 하는 게 뭐냐? 실제로 물이라는 걸 관찰을 해야 되겠죠. 네. 물이라고 하는 걸 한 컵을 떠놓고선 실제로 보는 겁니다. 내 눈에 보이는 게 뭔지. 그러면은 보이는 것 서술할 수 있죠. 물, 내가 입에 넣었을 때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.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. 그 다음에 색깔을 볼 수가 없다. 그리고 투명하다. 뭐 이런 것들이 딱 나오죠. 그러면 질문에 따라서 서술을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라는 겁니다. 이 구체적인 서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뭐 이런 지금 뭐 전자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,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럽니다. 이거 굉장히 효율 좋고요. 굉장히 써먹을 때가 또 많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사세요. 꼭 써야 돼요.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살까요? 여러분들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또 좋다는 말만 믿고 사야면은 낭패 본다는 경우가 더 많죠. 예. 그런데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기능이 어떻고 어떤 때 쓸 수 있고 이런 걸 하면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 그런 거를 살 거를 고려를 할 거거든요. 예. 구체적인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후에 가서 실제로 대인관계 속에서 협상을 하고 또 내 의사를 표현하면서 상대를 설득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. 대인관계의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? 그 해놓은 것들을 이제는 하나의 문장으로, 하나 또는 두 개의 문장으로 종합해서 요약을 하는 훈련입니다. 자, 이거는 뭐 어떤 훈련이냐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의견을 표현을 하는데 내 말들이
중간중간 끊어져서 이게 무슨 말인지 뒤섞여 있으면은 상대방들에게 전달이 안 되죠. 책 같은 거 특히나 그러죠. 예. 실제로 내가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두뇌 자체에서 그 생각의 흐름이 나왔던 것들이 말로 나오고 그것이 글로 다 바뀌어질 뿐이고, 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힘든 그 난이도가 높을 뿐이지, 사실상 두뇌의 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거든요.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의사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들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것을 요약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글쓰기 훈련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. 이게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이거는 같이 해야지 그 실력을 늘릴 수가, 두뇌의 사고력도 늘리고 내가 그 대인관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의 효율성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?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내가 써놓은 것들에서 핵심 요소를 찾는 겁니다. 여기서 그러니까 미각, 그 다음에 색깔, 후각 이런 것들이 딱 썼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. 후각이란 무엇인가? 냄새란 무엇인가? 색이란 무엇인가? 맛이란 무엇인가? 질문을 딱 했는데 답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. 답이 있다.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여기다가는 조금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이거는 제 아이가 13살쯤 됐을 때인가 12살인가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. 야, 가빈아, 너는 맛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? 라고 했더니 애가 한참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뭐라냐면 음식 같은 거를 내 입에 넣었을 때 내가 느끼는 거?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예.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이 맛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놓는 겁니다. 내가 생각해서 찾을 수 있고, 또는 뭐 이전에 들었던 거라 하더라도 내가 이미 머릿속에서 있다 라고 하면 써놓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색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이쪽에 이제 빨간색 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. 색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답을 못 찾는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?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만듭니다. 색이란 무엇인가? 정의를 묻는 질문 만들죠. 그 다음에 관찰을 하는 질문을 만듭니다. 내가 어떤 색을 보고 있고, 또 내가 언제 색을 볼 수 있고, 빛이 없을 때 색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가?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놓습니다. 그리고 나면 이제 나오죠. 색에는 빨간색, 노란색도 있고, 그 다음에 물건들마다 색깔이 다르게 보이고, 또 빛이 있을 때 색이 보이고, 그 다음에 빛이 없으면 색이 보이지 않고, 이 내용들이 쭉 나오죠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아까처럼 요약 정리를 요 밑에다 하는 겁니다. 색이란 하고 내가 지금 찾아서 관찰해서 서술해 놓은 것들을 종합해서 요약 정리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? 여러분들 아까 했을 때 빛이란 여기서 빛이 있을 때 볼 수 있다. 물건과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을 때 색이 보인다. 노란색이 보인다. 이런 것들 가지고 질문을 다시 정의를 묻는 질문을 해가지고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다 찾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요거를 찾아서 가는 과정은 여러분들께 맡겨놓고, 저는 왜냐하면 이 방법은 1번부터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요. 그러니까 요거는 맡겨놓고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? 앞에서 두 개의 서술이 있었죠. 하나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맛이란 무엇인가가 있고, 또 다른 하나는 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.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? 이 두 개를 합쳐서 저 위에 맨 윗줄에 있었던 내용에다가 그 맛과 색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. 치환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듭니다. 이렇게 하나로 요약을 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. 만들 때 문장이 하나가 되든 두 개가 되든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가장 내가 글을 썼을 때 이것이 부드럽게 논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내용이 연결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글쓰기 훈련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 훈련을 하는 게 단순히 글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누군가와 협상을 한다든가 또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가 했을 때 내 의사를
충분히 상대방이 충분히 내 의사를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글을 논리적으로 쓰기가 어려우면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협상 같은 자리에서도 그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기게 될 확률도 높고 말 그대로 삶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삶이 80% 이상이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잖아요. 네. 그래서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공부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배워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자폐 아이들 그 공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강의를 만들면서 제일 처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그겁니다. 대인관계를 익혀가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뇌에서 사고력을 익혀놓고 나서 이 아이들이 이거를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대인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. 특히 사고가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. 자, 그런데 내 머리로만 찾을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. 이제는 참고문헌을 써야죠. 네, 참고문헌을 써서, 근데 참고문을 써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 뭐 책을 읽으면은 사람들은 그러죠.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. 그러면서 그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떠드는 경우가 많지, 실제로 그거를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,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내가 내용을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. 그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첫 번째, 이제 이거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, 제가 위키피디아 쓰는 내용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. 저작권을 제가 따로 요청을 안 하고 그냥 위키에서 가져온 거라고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, 왜냐면 다른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저작권을 써도 되는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구분을 못해서 이제 위키를 쓰는데, 저는 위키피디아를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위키피디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막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오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키피디아는 추천은 안 하지만 저는 이제 위키피디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써놓은 그 물에 대한 서술이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한 내용이 이 참고문헌에 있습니다. 지금 어떻게 하느냐? 두 개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쭉 나열을 합니다. 개념들을 나열하는 거죠. 여기까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식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. 그 여기에서 이제 모르는 것들,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것들만 예를 들어서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이 지식들로 쭉 나열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? 그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묻는 질문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.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머릿속에서 답이 나오면, 예를 들어서 액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액체란 해가지고 제가 쭉 정의를 만들어 놨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은 여기다 써 놓습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소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산소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도대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이제 다시 참고문헌으로 돌아갑니다. 참고문헌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뭐 산소란 뭐 화학적 물질로, 근데 아까 그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, 거기에서 제가 그랬죠. 화학 물질, 그러면 화학 물질은 두 개를 쪼개서 해야 된다고요. 예, 근데 저는 여기서 붙여놨습니다.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,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땐 쪼개서 해야 됩니다. 자, 어쨌든 그래서 찾아가지고 내려갔더니 화학적 물질에 대한 내용이 있고, 또 그걸 찾아서 내려갔더니 원소라는 내용이 나오고, 원소를 찾아갔더니 원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갈 때까지 다 찾아놓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이제 더 이상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이제는 역순으로 갑니다. 위에서부터 반대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있었던 단어들하고 개념들을 원래 내가 찾아놓은 것들로 다 바꿔가지고 산소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내가 소화를 해서 만들어 놓은 산소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? 아까 액체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 있죠? 그리고 산소에 대해서
그 문헌을 찾아놓은 저희 내용이 있죠. 이 두 개를 원래 있었던 내용에다가 합쳐 놓습니다. 이렇게요. 자, 이렇게 합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읽기가 저는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대충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서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만들어 봐야 되는데 가장 내가 봤을 때 가장 부드럽게 내용이 읽힐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, 제일 처음에는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. 스스로에 대한. 이게 맞나 틀리나, 이 내용이 이게 받아들여지나 아니나, 이게 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,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이 들면 이 공부 못합니다. 네. 이 공부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있는 사실들만 내가 포함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쌓아간다 라고만 생각을 하셔야지, 이게 맞다 틀리다의 관점, 그렇게 되면 다시 제일 처음에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공부로 되돌아가 가지고 이 사고 자체가 거기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저는 개념을 연결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